그랬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올라갔을 때는, 아, 이렇게 하니까 등을 먼저 하는 게 좋겠어로 시작해서 등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좋아져서 했을 수도 있고. 결국은 등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렇고, 제가 이제, 제 강의를 교수님도 많이 들으셨었잖아요. 예전에 네. 기초 강의할 때. 네. 서로 강의를 하던 네. 아카데미가 있었으니까. 네. 제가 그때 첫 시간에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 등살에 못 살겠다. 어머, 난 등살에 못 살겠어. 그 얘기를, 이거 좀 날카롭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둥그렇게 얘기했다. 보통, 아, 내가 네 등살에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그 등에 살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등살에 못 살겠다. 네. 등살에 못 살겠다는 그 등살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살이 너무 등에 살이 치면, 있으니 그 자율신경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방해를 입는. 네. 결국은 뱃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등살도 중요한 너무 거야. 네가 나한테 하고 있는 그것은 내가 네 등살, 내 자율신경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나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네가 잡고 있구나. 그런 대단한 자율신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상들은 뭐 여러분들이 더 뭐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자세도 잘 잡아야 되고 허리가 또 뭐 아프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잠도 못 자고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많은 그 이유들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이유라는 게 뭐 아까 스트레스 이야기가 뭐 제일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한 몇 가지만 좀 꼽아서 얘기를 해보시면. 뭐 일단은 저는 이제 이유는 자세에서 나오는 자세. 구조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예. 이제 외부적인 환경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스트레스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세, 스트레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교감신경이 너무 극도로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까 자율신경 실조증. 말도 안 나.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야. 왜냐면 나는 막 이렇게 다 자극도 받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데 에너지 값이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자극에 충분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요일당은 했는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병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이게 딱 맞닥뜨려서 갱년기나 이런 거에 맞닥뜨려서 갱년기 우울증,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시기에 우리가 왜 그 시기에 겪어나가는 약간 불안 증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강박적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우위되어 있는 분들이 겪는 이런 긴장, 초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 있잖아요. 공황장애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우위로 돼 있으면서 하면은 어떻게 되면 무력하거나 우울해지죠. 근데 사실은 뭐, 제 정서 상태가 변하면 다들,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어떤 환경에서 오거나 이런 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짜 정신질환에서 오는 정신질환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온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오늘 다 끝내기는 어렵고요. 자율신경에 대한 것들이 약으로도 조절이 돼요. 왜냐면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도파민 우리가 얘기하는 그죠? 그래서 뭐 도파민에 관계된 것들 그죠? 에피네프린에 관계된 것들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조금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다시 하루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이 이제 잘 되어지면 뭐 모든 게 잘 되어지는데,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개가 면역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개념이 있는데, 우선 이 면역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 설명부터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일반인들은 면역이라 그러면 모든 병을 피한다, 면한다,
그래서 면역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피한다. 면한다 뭐 음, 그 단어의 뜻이 전혀 뭐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도대체 면역이라는 건 뭡니까? 병을 피한다. 병을 피한다. 병을 피한다. 잘 못 알고 음,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나는 면역이 좋아서 병이 안 걸린다. 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데 이 면역이 뭐냐 좀 알기 쉽게 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이제 만약에 질병에 포커스를 하고 외부적인 이렇게 노출, 그러니까 공격,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공격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한다면 네. 아마 그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네. 뭔가 들어오는 세균이나 균이나 뭐 이런 것들 침입하는 애들에 대해서 네. 방어하는 것들을 예,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럴 때 면한다에 뭐 예, 내지는 예. 대응한다 뭐 이러는 예. 면역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 면역은 그런 식으로 면역력이 좋아야 이 좋아야가 문제인데요. 네. 사람들이 좋다는 거를 세다 내지는 강하다 내지는 점수가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면역은 아까 자율신경도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그러면은 아 이게 대응 능력이 좋으니까 적극적이고 좋겠네라고 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안 된다고 했듯이 네. 면역도 계속 항진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세죠. 좋으면 얘는 항상 공격하려고 요이 땅 하고 있는 애인데 공격 대상이 없으면 어디를 공격할까요? 얘의 기질은 공격성이야. 네. 닥치는 대로 공격을 하는 나를 하는 나를 거죠. 공격을. 네.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게 자가면역 자가면역. 질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중간에 많이 얘기했던 뭐 아토피, 천식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내 몸에 그저 그렇죠. 이상적으로 예. 이거를 자극해가지고 예. 오히려 그러한 외부 공격에 대응해야 되는 그 군대 세력이 너무 강해져 갖고 나오는 질환들도 되니까 사실은 몸에 해당하는 어떠한 것들도 다 밸런스인 거예요. 다 밸런스. 네. 예. 밸런스가 그래서 결국 자율신경도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의 밸런스. 면역도 네. 네,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그렇죠. 밸런스. 네. 근데 그러면 면역의 밸런스란 뭐와 뭐를 밸런싱 해야 되나? 면역의 밸런스란 예. 저는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적도 잘 알아야 그쵸? 되고 네. 나도 잘 이게 알아야 되고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내가 적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야 얘가 그죠? 지금 나도 내가 공격하고. 적군이 들어왔으니까 공격해야 해. 예. 그거 할 그다음에 때는 하고. 다 끝났어. 예. 그럼 이제 종전 예. 그리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네. 얘가 계속 아직 파이팅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안 그거는 되는 교감이 거죠. 막 항진되어 예.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아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 혈액 검사를 통해서 림파구 그죠? 우리가 얘기하면 림파구, T임파구가 네. 그죠? T임파구가 뭐를 하고 네. 그러니까 마치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면역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아부 선생님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거의 비율이 네.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 교수님이 그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하셨던 예. 그죠? 예. 그 림프구와 과립구의 그 밸런스. 밸런스를 네. 얘기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밸런스가 폭이 굉장히 넓게 잡혀 있어 가지고 그렇죠. 이게 질병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게 다행인 거예요. 아, 만약에 저는 그게 너무 다행이에요. 아. 사람이 기준이 여기 딱 있어서 벼랑 끝, 예. 벼랑 안 이러면 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거잖아요. 예. 그죠? 이 범주가 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대신에 거기에 범주에 따라서 너무 요동치면 네. 사람이 너무 그저 네. 급변하는 상황에서 살아야 하게 되니 그건 이제 기회인 거야. 대신 나에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걸 준 거죠. 맞추어지도록 해야 돼. 해야 되는 밸런스가 거죠. 맞추어지도록 하는 그 예. 밸런스의 그 지점, 예. 그 기준, 예. 그 기준이 이제 그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저기 과립구랑 예. 림프구의 그 비율을. 비율로. 예. 그 사실은 기준이- 이거를 되게 그러니까 이 균형이 엄청나게 무너졌을 때는 네.
물론 병원에서 신경 쓰지만 네. 예를 들어서 50점에서 80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60점 이상이라고 보통 하던가요? 70점 이상이라고 하던가요? 무슨 시험을 치면 예. 보통 시험을 패스할 때 60점 이상이라고 이제 네. 만약에 기준을 했다. 그러면 네. 사실 60점의 수준하고 100점을 맞은 사람은 엄청난 그렇죠. 지식의 차이가 예, 존재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점 이상이라고 했던 건 보편적으로 60점 이상이 되면 이거를 이 정도 수행을 할 수 있어라는 기준을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자격은 60점 이상 또 이렇게 해서 꽈락이 안 되면 패스 이렇게 하는 기준을 줬듯이 네.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수치도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어떤 의미냐 죽지 않는다. 음. 병은 안 났다. 네. 근데 모든 기능이 다 미니멈에 맞춰져 있으면 이 사람은 그죠? 사회생활을 문제가 모든 있을 걸 다 예. 잘하기는 예. 문제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시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혈액 검사가 뭐가 있을까요? 흔히들 혈액 검사 얘기로 사실은 네. 과립구, 임파구는 잘 몰라요. 그렇죠. 분들이 네. 그냥 딱 하면 헤모글로빈 수치 정도를 백혈구. 얘기하시죠. 예, 네. 백혈구랑. 네. 그다음에 뭐 간 기능도 뭐 GOT, GPT 정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간 네. 기능 검사를 해도. 네. 근데 어떤 이제 검사의 방법에 따라서 어떤 건 뭐 30 미만, 40 미만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39나 41이나 표기대기는 39는 정상으로 나오고요. 예. 41은 하이로 나올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40이나 41이나 비슷하고 40이나 39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100이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죠. 예. 왜냐면 그냥 경계, 이게 네. 이 효소가 막 뭔가 조금 어떤 자극인지 어떤 문제든지에 따라서 얘가 변했구나. 이게 좀 많이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건데 술을 먹어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고 한 번의 그렇죠. 자극으로 예,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랬는데 또 좀 힘은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굉장히 피로해서 굉장히 피로 있게 피로도 높게 일주일을 보내고 났더니 이 수치에 어떤 사람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없다고 하면 아유 그냥 좀 쉬시면서 정상적인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네. 예, 이런 범주값이 있어서 이 정상 범주가 이제 예. 높게 잡히는 것이니 그런 생각을 하시되 항상 문제는 뭐예요? 그게 계속 유지되면 안 된다. 내가 기회를 줬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경고, 했습니다. 예. 경고했는데 그러면 이제 얻어 터지던지 그죠? 뭐 벌점을 받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굉장히 면역도 밸런스고 밸런스는 과립구와 림프의 비율인데 적절한 비율이 아부도로 선생은 60% 네. 또 한계가 35% 정도에 가까워지면은 네. 좋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제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 가립구 림프구는 많이들 이해를 하시고는 있는데 이게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관심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과립구가 너무 올라갔을 때는 막 염증이 심하게 많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단 과립구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극한치까지만 올라갔다. 이거는 진짜 막 하이, 오바, 막 좀 많다. 예를 들어서 뭐 한 80%까지 과립구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걸 내려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야죠. 아? 그건 병원에 가야 돼요. 네, 그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갔어. 뭘 줍니까? 병원에 오면 여러 가지 의사 주사를 의사 하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네. 그죠 혈장의 어떤 성분에 대해서 맞추죠.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추고 네. 이제 저기 하고 원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찾겠죠. 예를 네. 들면 자율신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네. 자율신경에 대한 얘기인데 네. 교감 부교감을 하다가 거기에 한 가지로 내려와서 네, 그걸 네, 네,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된 게 이 가지만이 아니라 혈액 자체에 다양하겠죠. 그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는 병원에 가야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니까. 근데 그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것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검사 안 해보면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렇죠. 받은 받은 결과 그 정도면 네. 아무 문제가 없고 살짝 어긋나 있으면 와서 교정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내 생활을 고치고. 예, 왜냐면 예. 거기서 약도 없으니까 어차피 병원에서 약이 안 줘요. 조금 밸런스 무너지는데 예. 다 정상값이고 아, 그냥 비율만 예. 예를 들면 60에서 몇 프로 잡으세요? 70% 이렇게 잡으면 예를 제가 들어서 본 사람들은 막 79%, 76% 네. 그 완전히 환자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많아요. 예. 네. 그 림프구도 엄청 증식돼 있는 사람들이 많죠. 네. 예. 그리고 뭐 특히 기생충 감염 있으면 밸런스 확 깨지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네. 이제 병원에서도 그 밸런스 그 검사 수치 보고 기생충약 처방하죠. 아, 근데 만약에 60에서 70인 어떤 수치를 하나는 60이고 하나는 30에서 40인데 40이야. 네. 그럼 밸런스 차가 20인 거잖아요. 네, 예, 예. 60에서 70에 70에 30하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밸런스 차이를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어찌됐든 이게 병의 값이 아니고 네, 예, 예. 무너진 값, 예. 무너진 값이라고 하면 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음. 이렇게 하면 과립구가 이렇게 되면 자극을 여기서 받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내가 스트레스가 많네.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겠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이렇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네. 영락 없이 이거네. 네. 그럼 부교감신경 활성화를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될까? 네. 이게 되겠죠. 네. 그럼 뭐 어쨌든 안정을 시켜야 되고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고. 예. 그다음에 뭐 거꾸로 부교감신경에 포커스를 맞추면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네. 왜 이렇게 못하겠지? 네. 힘들지? 뭐 여러 가지. 근데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 예. 그래, 이제 보통 그런 증상으로 오시면 부교감신경에 그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왔을 때 보통 보면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네. 왜냐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이게 작동을 잘 안 해갖고 네. 얘를 자극을 못 시켜주니까 네. 그럴 때는 또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을 쓰는데 대신에 이런 거죠. 나에게 너무 충실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병이 나기 전 단계는 그냥 봤을 때, 쟤 여기서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되겠네 하면 그분은 활동을 해야 되겠죠. 내 몸에도 자극을 주고 자꾸 이렇게 깔아지지 않게 활동이라는 자극을 줘서 내 신경 중에 교감신경을 스스로 자극시켜 줘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땀 흘려 운동하기도 하고, 그렇죠. 맛있는 거 도움이 먹기도 많이, 하고. 예, 부교감일 때는. 예. 자,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감이 항진이 되어져 가지고, 가립구가 막 5%, 79%, 막 80% 가까이까지 올라가면, 예. 그거를 그냥 딱 내릴 수 있는 약 한 방에 걔를 내린다. 뭐 또는 약을 한 3일치나 먹고 내려보내는 그런 약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예, 왜냐면 그건 호르몬이에요. 음. 호르몬 밸런스로 조정을 해주셔요. 그게 만약에 이제, 요새는 정신과라는 얘기를 안 쓰잖아요. 근데 가시면 옛날에는 정신과 약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람을 막 깔아치게 하고 뭔가 액팅아웃 하는 걸 잡아놓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호르몬 밸런스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거나 이런 것들 막 갑자기 뭐 약간 폭력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호르몬 밸런스로 맞추시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교감신경이 확 항진됐다. 이건 혈액학적 검사가 아닐 수 있어요. 혈액학적 검사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질환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교감신경이 확 항진돼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또 검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죠? 예. 그래서 뭐 맥파 같은 거기서는 맥파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자율신경 운동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해보면 교감신경이 확 항진돼 있고 부교감신경이 확 항진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조절 밸런스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검사에서 교감신경
굉장히 항진돼 있는 걸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 피를 뽑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의 비율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액으로까지 그것들이 나타나는 상태가 된 거는 그렇게 매칭해서 뽑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교수님이랑 나랑 해볼 수는 있어. 네. 왜냐하면 주로 아부 선생님은 암 환자들 대상으로 예, 해서 예, 그것들을 예. 했기 때문에 예. 이미 기존에 질환이 있는 분들의 그 밸런스를 본 거이고 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몸에는 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 일상생활에 있어서 예. 교감신경이 항진됐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됐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검사에서 이거 했을 때 혈액검사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건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 그건 조금 또 재밌어졌어요. 제가 좀 해보고 싶어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암으로 지금 이제 부교감, 교감 신경 일단 빼놓고 그거 말고 그냥 혈액 검사만 딱 했는데 딱 해보니까는 교감 항진이 아니지. 과립구가 퍼센트가 막 올라가 있어. 뭐 그거는 교감, 부교감 일단 제껴놓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것만 그 세포를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약물이 있느냐 첫 번째는. 그게 없다면 다른 걸 뭔가 해가지고 걔를 내리는 거는 다른 걸 뭔가 또 조사를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또 염증을 떨어뜨리는 뭐 또는 소염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 뭐 이런 걸 써가지고 걔를 눌러서 덜 생기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냐?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약. 약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암 환자들이에요. 암 환자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 림프구가 이제 또 암 환자의 경우에는 림프구가 내려가면은 또 좀 그러니까 아니, 뭐 내려가는 분도 있죠. 네, 내려가는 분들이 이제 그 면역이 확 떨어지시잖아요. 항암하고 항암을 하고 나서 떨어지면 백혈구랑 임파구 수치를 곱해가지고 그게 어느 수치를 넘어야지만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면역이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확 떨어지죠. 그러면 그거를 올리는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뭐 올린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백혈구 높이는 백혈구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거를 이제 백혈구를 높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백혈구만 혼자 다이렉트로 높아지지는 않죠. 그걸 하면서 이제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자극을 줘가지고 하여튼 그거를 증식시키는 약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올라가는 거고 림프구가 내려가 있을 때 퍼센트가 그러면은 지금처럼 거의 그런 약을 쓰면 림프구도 올라가 백혈구도 늘지만 백혈구가 늘면서 그런 그 림프구도 비율이 바뀌죠. 올라가는. 네네. 그럼 떨어지면은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떨어지는 수준은요. 수치가 빵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카운트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니까 케이스가 그런 것도 있다는 거지. 여기서 이걸 듣고 있는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밸런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이게 조절도 잘 안 되고 뭐 했는데도 안 되고 뭐 이럴 때 이제 어떤 검사 방법 중에 이런 걸 통해서 이 비율을 높여주는 건 어때라는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온리 하나는 아니니까 온리원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암 환자들은 이제 백혈구 숫자도 좋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과립구 림프구 밸런스도 맞아야 된다. 그게 안 맞으면 사실 수치가 좋아도 밸런스가 안 맞고 수치가 좋아도 그것도 조금 힘들어요. 조건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좀 약 말고 이 백혈구 숫자가 떨어진다든지 면역의 그 과립구 림프구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약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걸 해주면 이 암 환자분들한테 암 환자요.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과립구 림프구가 왜냐면 이제 무너져 있는 환자분을 대상으로 하면
환자의 상태에 포커스해서 그거를 해야 가야 되는 되고, 거니까. 예, 예.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음. 암도 되게 종류가 많고, 네네네. 그다음에 상황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예, 제가 예, 이제 예. 늘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건강 강좌 같은 거 할 때 제가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당뇨. 음. 그럼 우리가 다 잘 알아. 네. 에브리바디 다 잘 알아. 당뇨는 뭔지. 혈당이 높은 거. 그 소변에 당 나오는 거. 예, 이건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당뇨에 대한 건강 강좌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다 달라요. 근데 병원에서 약 먹는 거 내놓으세요 하면 마른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내가 직업이 이렇게 교수님처럼 24시간 돌아다니는 이사도라나 아니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는 갑자기 왜 있어서? 이렇게 교수님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앉아서 계속 작업하는 사람이나 예. 그 혈당을 기준으로 해서 처방이 나오잖아요. 예. 그 수치에 맞춰서 그렇지, 나온단 그렇지. 말이에요.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그것을 수치에 맞춰서 드린 이유는 예. 그건 의학적으로 교수님이 계산된 그거에 의해서 이분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아주 똑같은 약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췌장의 기능에 따라서 다르고 이러니까. 네, 네. 하지만 수치가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약을 먹게 돼요. 비슷한 용량에. 음.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막 에너지 쓰는 일이야. 그럼 아, 탄수화물을 그건 또 달라. 막 소비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예. 예. 그 다음에 나는 안 소비하는데 왜 똑같은 약 먹냐는 거죠. 그렇죠. 내 몸 안이 수치는 다르다니까.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예. 몸 안이 그렇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다른데 어. 그냥 마치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뭐 예. 칼로리 조절하시고 예. 칼로리 조절하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예를 들면 지금 그렇지.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이 예, 예, 예. 당뇨로 오셨어요. 예. 500칼로리 밥상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스운 얘기 아무것도 그죠? 없어요. 굉장히 예. 500칼로리를 줬어요. 여기서 맞출 수 있었어. 근데 그분이 500칼로리 밥상 먹고는 밖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 그분들이 그 면접 볼 때 쌀가마니 예, 들고 예, 막 그렇지. 한대요. 네, 네. 근데 그분이 500칼로리 먹고 쌀가마니를 들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네. 상담을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게 암 환자분이시거나 네, 기존의 약물을 네. 어떠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은 제가 상담할 때 물어보죠. 어떤 약을 네. 어떤 종류를 예, 그다음에 예. 하는 일은 어떻고 예. 요새 잠은 어떻고 예,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여기서 방송에서 우리가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분들이 따라하면 네. 조금 곤란한 것들이 아. 있다는 거죠. 네. 되게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내 상황에는 있는 안 거죠. 맞을 예, 수 예,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떤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음. 생활의 불편감은 있으나 미병인 거죠. 질병은 아니고 네. 이걸 그대로 두면 질병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거를 저는 이제 이런 방송에서는 목표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자각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조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심각한 것도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사례니까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뭐 네. 제가 아시는 분이 젊으신 분인데 손에 예.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네. 하셨어요. 얼마 네. 전에. 네. 근데 이분이 계속 이명이 있었대요. 네. 이명 난청. 자, 이분이 병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 갔죠. 네. 이명이 있으니까 갔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혈액 검사에도 문제 안 나오죠. 초기에. 네. 안 나오고 뭐 다른 기능에도 없어.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나? 1번. 그죠? 피곤하신가? 2번. 뭐 기본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매니지먼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난청이 됐어. 어. 안 들려 잘. 예. 이제 그러고는 뭐 특별히 뭐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엘리트시고 이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난청이 오래되고 이렇게 네. 하니까 근데 자기는 귀가 안 들리는지도 몰랐대요. 오. 귀는 양쪽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예. 잘 몰라요. 아, 예, 예. 한쪽 귀만 이렇게 되는 거는 그쪽으로 이거 안 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적응하냐면 내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럼 이쪽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려요. 예. 네? 이렇게. 예. 그렇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르는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그런 상태에서 한쪽 귀가 거의 잘 안 들리는 단계까지 왔는데 CT를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었는데
MRI를 찍으니까 손에 네. 종양이 나온 거예요. 오. 수술해서 잘 돼가지고 이제 네. 잘 됐어요. 그냥 수술은 아주 잘 됐고, 근데 청력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음. 이제 그런 왜냐면 시간이 걸리니까 금방 예. 수술하고 금방 예, 좋아지는 예. 게 있고, 그죠? 회복을 거쳐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회복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음. 이분이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몇 년 전부터 벽에가 너무 불편했대요. 음. 그래서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벽에만 애꿎은 벽에만 계속 이 벽에가 안 맞네, 저 벽에가 안 맞네. 벽에 여러 개를 쓰셨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 얘기를 듣잖아요. 나 벽에 불편한데. 그러면 목 불편하신 분 있죠. 그렇죠. 디스크 있으신 분, 목에 목 그렇죠. 디스크 있으신 분, 거북목 있으신 분, 모두 벽에가 불편해. 이제 이러면 내가 여기서 그래서 그분이 일원에서 MRI 찍었더니 손에 종양이 있어서 다른 기능은 다 정상이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제가 몇 년 동안 벽에가 불편했는데 손의 기능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렇죠. 이런 방송인 거고, 네. 이거는 우리가 C에 대해서 얘기해서 약국의 비타민C 동나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나한테 맞는 조건과 이런 것들을 할 때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끊어서 들으면 중간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실 수 있으니 들어가실 수 있으니 그렇죠. 여기가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는구나 하는 기승전을 잘 이렇게 왜냐면 본인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사실은. 세상 뭐 귀한 거 많죠. 근데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듣고 그다음에 어떠한 기준에 적용할 것인지를 이렇게 잘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느 선을 넘으면 꼭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도 건강한 걸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고요. 네. 질병의 단계에 들어가면 또 질병의 단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들을 잘 거쳐서 우리 행복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게 다 똑같은 얘기 같은 얘기가 드는데, 아무튼 건강하게 살면 행복할 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건 건강이 뒷받침될 수 있을 때 좀 더 행복할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나 누구가 얘기해서 하는 그 한 가지에만 꽂히시진 마시고 전체적인 밸런스의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거의 마무리 멘트 비슷하게 되셨는데. 그런가요? 마무리해도 되는 시간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구독자분들이 여기 질문을 좀 많이 올려놓았으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엄청 똥똥하게 나와요.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농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질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사인을 주셔야 하고 있는데 자, 다니엘 라우라 엘님이라는 분이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다니 무슨 얘기야? 두 번째 최순애님 오셨습니다. 두 박사님 안녕하세요. 신지식님, 김혜숙님, 신지식님.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님 혹시 복용 현상 궁금증 드려도 되는지요? 네, 주시면 됩니다. 김혜숙님, 메가 6개월 차인데 40년 소화불량이 해결되면서 발 습진이랑 무좀도 사라지고 밤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 좋습니다. 대신 매일 만보 걷기는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방사통이 심했는데 얼마 전 사라졌네요. 오, 그래서 비오육기소 열심히 하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야,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멋진 사인을 한 개씩 날려드려야죠. 아, 뭐가 왔다 갔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다. 신지식님, 허리 생각보다 더 중요하네요. 많이 중요합니다. 한서 박사님 감동받으심. 아, 네.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허리, 네. 내일부터 허리, 네. 척추 제대로 세우라는 이야기를 열심히 또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혜숙님, 박사님 말씀 다 맞네요. 저도 운동할 때 바른 자세가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거꾸리도 좋겠네요. 거꾸리 예, 좋습니다. 거꾸리를 거꾸리. 잘하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님, 비타민 키토산 유산균 복용 중인데, 온몸 간절히 움직이기만 하면 뚝뚝 소리가 납니다. 복용 전에는 소리가 없었는데 궁금합니다. 그래요. 웃지, 이런 일이. 아,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복용 전에 없었던 것은요, 많이 안 움직이셨던 걸 수도 있어요. 아, 네. 예를 들면 이게 관절이 붓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안 되면 네. 소리도 안 나고 천천히 네. 움직이고요. 네, 그렇죠. 이게 어느 단계에서 탁 될 때 여기가 근데 조금 지나면 그거는 원래 관절에 문제가 있으셨던 게 아니라면 그건 없어질 거예요. 네. 네. 등에 살이 있는지 집어보겠습니다. 등살 아주 좋은 단어를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르몬 반갑습니다. 밤늦게 들어왔네요. 캔디정님 안녕하세요. 진지식님 김희순 박사님 나오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니엘님 또 비타민C 6개에서 8개 먹고 있는데 10개만 먹으면 온갖 반응이 일어나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럼 6개, 8개 드셔야죠. 아, 네.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드시고 계시다가 또 이제 한번 늘려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장이 있을 정도로 먹을 필요는 없고. 어휴, 그럼요. 네, 네. 그게 본인한테 맞는 최고 용량일 거예요. 네. 짱 튼튼이님, 이명이 10년 넘게 있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오늘 또 멋진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명이 있는 이유가 네. 말초혈관의 장애, 예를 들어 한쪽 벽에를 한쪽으로 펴고 주무신다거나 예를 들면 네. 아주 간단한 예예요. 그래서 여기에 혈관이 일시적으로 말초나 이런 거기가 막힌 거면 여기를 뚫어주면 되겠죠. 여기를 마사지 해도 되고 예를 들면 그래서 방법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부분의 전공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주실 네, 거예요. 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신기능이 떨어져도 이명이 생겨요. 그건 확실합니다. 음. 근데 신기능이라는 게 난 소변 보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신기능이 아니에요. 네. 에너지적으로 신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소금만 먹고도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6년이라고 하면 뭐 6일 만에 좋아지진 않아요. 예. 그거는 확실히 왜냐면 기간이 긴 만큼 또 돌아가는 그거. 근데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로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켜 주세요. 어쨌든 이명을 찾아보시면 혈류의 흐름이 잘 안 돼서라는 게 나오니까 여기는 따뜻하게 그죠. 그래서 보면 입봉 아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불 붙여서 이렇게 뜸 뜨는 것처럼 하는. 그거 저거 해봤어요. 네. 미국에 가서. 예, 그거 네. 되게 시원하잖아요. 하면 네. 한 번 해갖고 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따뜻하게 건조한 타월을 따뜻하게 돌려서 이쪽에 이렇게. 그다음에 목에 마사지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목을 마사지 하셔도 네, 좋고 예. 너무 강하지 않게. 이명이신 분요. 예, 네. 경동맥이나 이런 이게 한쪽만 네. 그러시다면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뭔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배제시킨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뭐 곡물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엄마들이 팥주머니 뭐 이런 거 데펴서 해주셨던 거 아니면 네, 예. 요새 이제 집에서 쓸 수 있는 돌 같은 것도 있죠. 돌. 막 돌도 데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뭔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요 목에 여기 경동맥 올라가는 데부터 여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아주 많이 안 따뜻해도 되거든요. 여기는 되게 연한 살이라. 그리고 손을 비벼서 이렇게 해도 되게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자극을 주시면 일단 만약에 혈관이나 이런 데 흐름이 나빠져서 생긴 거라면 도움을 받겠죠. 그러고 그다음에 소금을 먹으면 에너지적으로 도움을 받겠죠. 네. 그래서 정말 신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소금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거를 이명이 소금 먹으면 이명이 좋아졌어요. 잘못 말하면 약처럼 들리니까 그게 아니라 예, 예. 내 몸에 부족한 기운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 몸에 수기운이 부족해서 수기운을 올려주는 수기운이 올라가는 소금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집에 있는 맛소금도 아니고 네. 무슨 뭐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수기운이 올라가는 소금을 먹으시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비오 유키소의 소가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맞춰주시면 그게 좀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뭐 이침을 놓기도 하죠. 그렇죠. 혈자리를 예, 자극해서. 근데 뭐 한의원 같은 데 가셔서 약을 먹고 치료를 또 그렇게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이명이나 난청이 뚜렷하게 뭐 약이 있냐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오시면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 개선되는 그런 약들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맥락이 이런 거구나 하면 그 맥락을 내가 반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막 한쪽으로 이렇게 비지도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목도 돌려주고 그래서 그 약이 효과가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은 그나저나 저도 한 이명이 한쪽에만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평화님 안녕하세요. 김대영님, 박사님 사무실에 음이온 발생기 좋은 점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음이온 발생기 김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이온 발생기요? 저는 사실 기계를 써보진 않았는데 예. 기계를 써보진 않아서 기계에 대한 좋은 점은 잘 모르겠지만 네. 음이온에 대한 좋은 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이온이 이렇게 방사돼서 우리 몸을 어떻게 네. 좋게 정화시켜 주는지에 네. 대한 건 많이 알고 있어서 네. 그게 올바로 이제 부족한 부분에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켜 준다면 좋겠죠, 쓰시면. 예, 예. 사실 공기청정기가 없다고 해서 숨을 못 쉬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네. 자, 어쨌든 뭐 음이온기 좋은 점 무지 많다고 많죠. 생각하고 저 음이온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전자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산화를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몸에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많이 집어넣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고요. 이유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음이온이 아무리 많이 쏟아 넣어도 부족한 정도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항산화를 시키는 영양제까지 먹어주더라도 그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를 다 제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남아있는 활성산소가 훨씬 더 많다. 그 일부를 제거를 해주는 것들이 항산화제, 음이온 발생기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쓰시는 게 네. 좋겠네요. 네. 장양임님 반갑습니다.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에 대해서 강의 감사합니다. 자세도 신경 쓰고 자신의 내면적 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심이 생깁니다. 비오유키소를 잘 섭취하는 중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이분 되셨어요? 한 달 정도. 한 달이면 네. 몸은 3달은 돼야 교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 소변이 마려운 거는 지금 뭐 세포랑 이렇게 수분의 밸런스가 잘 안 맞았던 부종이 빠진다거나 네. 이럴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고 네. 소금 자체도 이뇨를 또 작용시키기도 해요. 예, 부종을 우리는 소금이 먹으면 부종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어 있는 종류,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부어 있는 곳이 그러니까 네. 물이 차 있는 곳이 다른 곳이었다면 아. 소금을 먹으면서 이뇨작용이 생기기도 분명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단계 한 달이라면 특별한 질환이나 뭐 드시는 약이 없는 상태이고 예. 그런 증상이 생겼다면
한 두세 달, 세 달 정도 빠르면 한 달이면 조금 양이 줄거나는 하기 시작할 것 같고요. 예, 건강하신 분이시라면 네. 그 다음에는 뭐 두세 달 있으면 교정은 될 것 네. 같습니다. 계속 이 상태는 아닐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소변의 pH가 낮아도 소변을 보러 자주 갈 수도 있습니까? 아, 소변을 보러 자주 간다는 게요. 예. 양이 정상량을 많이 본다 하고요. 가서 자주, 조금씩, 횟수가 자주. 그래서 방광이 이거를 잡고 있는 능력이 네. 조금, 그러니까 원래는 한 500cc 차야 화장실 가라는 네. 사인인데, 예. 한 200cc만 차도 못 견디어서 가는 예. 경우가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500cc가 차 있는데 200cc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0이 남아있는 상태, 그걸 잔뇨라 하죠. 300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200을 채우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또 500을 못 보고 200밖에 못 보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두 개가 다르죠. 조금 생긴 걸 다 빼내기 위한 자극이 돼서 자주 가는 게 있고 기본 잔량이 많이 차 있어서 그걸 확 다 비워주지 못한 상태에서 소변이 차니까 방광벽이 자극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개가 다릅니다. 네. 자,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다른 분 또 질문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방광과 그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예. 소변 보는 요가, 그러니까 관략근 운동을 조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잔뇨를 남기지 말고 다 짜내라. 짜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정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비타민C를 계속 먹고 있고요. 또산 소금을 사고 싶은데요. 네. 행복한 엘리사벳님, 수온에 습진이 있는데 니트릴 장갑이나 라텍스 장갑을 항상 끼고 라텍스 알러지인가 본데. 끼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아니랍니다. 습진이 있으면 빼세요. 김지식님, 박사님, 오행 맛 관련 그림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쓴맛이 비위를 상생한다고 나오던데, 그럼 단맛 자체는 비위에 어떤 작용을 합니까? 쓴맛도 비장, 위장을 돕고, 단맛도 비장, 위장을 돕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단맛은 위장에 관여하는 거고요. 쓴맛은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도와주다. 상생. 예. 네.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네. 그래서 그 오행은 따로 한번 그 이석치 교수님이 하시겠죠? 예. 네. 이석치 아마 교수님 동영상 올라와 있는 것도 있을 네,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김희순 박사님 조언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누워 자면 이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한쪽 방향으로 누워 자면 이명이 생길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명이 생긴 원인이 한쪽 방향으로 자서일 수도 있다요. 조금 달라요. 손난로로 귀 부분을 수시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겠지요? 많이 좋습니다. 네, 네. 많이 좋습니다. 사실은 가장 안전한 온열요법 중에 하나는요. 요새 제가 이제 핫팩 회사랑 뭐 관계 없습니다. 근데 핫팩이 요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1,000원 정도도 안 해요. 이렇게 시키면 겨울이 됐잖아요. 매일 하나 붙이세요. 그게 한 24시간 뭐 이렇게 길게는 24시간도 가고 한 12시간은 기본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추운 날 배 따뜻하게 해야 되면 배에다 하나 붙이고 나가면 굉장히 좋고요. 등 중간이 되게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등에 붙여도 좋아요. 네네네. 또 핫팩 쬐끄만 거 손난로 전용 핫팩을 하나 아침에 들고 나가면 하루 종일 1,000원으로 여러 군데 다 할 수 있어요. 들고 나가면.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밖에서 우리가 땡별 이런 데서 사 먹는 커피 막 몇천 원짜리 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지혜롭게 하시고 아까 혹시 오늘은 교감 부교감 했었으니까
소변 자주 보신다는 분 부교감 신경 항진 아닌지 한번 체크 네. 몇 개 해보세요. 네. 그 본인 이제 의견으로는 네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잔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래요. 있습니다. 네. 잔뇨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떡하지? 내가 다 빼줄 수도 없고 지금 빼줘버리고 싶은 이 욕망은 뭘까요? 어떻게 따지게 할 수 있죠? 뭐 안 되면 줄러서 빼야 되나? 그렇군요. 아니 복부를 마사지를 하세요. 왜냐면 짜는 기능이 수축 기능이 약해진 거니까 네. 수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복부 마사지에서 이게 욕은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여기 안에 다 이렇게 네, 쫙 해서 네. 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네. 그 근육들이 서로 기능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유착이 돼 있다거나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능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잘 안 짜질 수 있으니 복부를 좀 따뜻하게 하고 네. 마사지를 해서 이게 유착돼 있는 걸 박리해서 이렇게 그죠? 좀 유연하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긴장해서 짧아져 있는 걸 늘리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네. 거니까 네, 조금 네.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다음 황찬영님 반갑습니다. 식사 2끼가 좋을까요? 3끼가 좋을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네. 두 끼가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몸의 상태에 따라서 세 네. 끼가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한 줄로 사람한테 적용시키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본인이 하고 계시는 어떤 일의 종류,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몸의 상태가 대사를 시키는 몸의 상태 이런 걸 따져서 두 끼가 적합한지 세 끼가 적합한지를 찾으시면 되고 보편적으로는 세 끼를 먹는 것이 맞다라고 고서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먹냐면 아침은 먹은 만두, 점심은 점 찍듯이, 저녁은 잘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 저녁을 잘 먹어라. 그러니까 저녁을 잘 먹어라.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다 그렇죠. 보니까 저녁을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네.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저녁을 잘 먹고 잘 이렇게 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저녁을 잘 먹으라는 때의 저녁은 어느 시간이었냐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먹는 저녁이었어요. 네.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깜깜할 때, 전기 예, 없을 예, 때. 예. 지금 저녁을 5시에 먹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흐름을 잘 이렇게 보고 나에게 맞는 상황을 지혜롭게 다시 재구성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젊은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새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성장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수축 강화 근육 강화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신지식님 강의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전부 김희순 박사님 덕분입니다. 아주 이분이 김희순 박사님, 네, 너무너무 재밌어 하십니다. 신지식님 맞으시죠? 네. 원상구님 반갑습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복용하나요? 다른 영양제하고 시간 간격 두고 먹나요? 김희순 박사님. 아니요, 굳이 다른 영양제하고 시간 간격을 네.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른 영양제는 하루에 한 번 먹거나 뭐 많이 먹어야 2번 먹는다면 비타민C는 중간중간 먹어야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붕어 운동이 자율신경 조절하는데 좋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좋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 영상을 올려주셨을 거고, 네. 좋은 이유를 얘기하자면 예. 붕어 운동이 이렇게 하고 왜 허리 이렇게 밑에서 왔다리 그렇죠. 갔다리 다리 이렇게 네, 운동하는 네. 거잖아요. 교감신경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하고 막 흉추랑 요추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엉덩이 고기에 미주신경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부교원 신경에 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붕어 운동이 척추 운동 맞죠? 붕어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척추 운동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아까 예. 처음에 말한 자세를 바르게 예. 하자. 그리고 걔는 거기까지 연결이 더군다나 되네요. 예. 복부를 같이 운동시켜주기 때문에 그 복부를 자극하면서 척추 운동을 시키는 거라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올 수밖에 없습니다. 황찬영님 감사합니다. 비오유키소의 소화 효소제로 목 이물감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요. 뭐 그쵸. 그렇게 말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소화가 잘 돼야 위가 그래도 튼튼해지고 위가 좀 좋아지면 이물감 그 염증도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게 연결시키면 뭐 좋다, 잘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목 네. 이물감이라는 게 어떤 목 이물감이냐에 네, 따라서 네, 좀 네, 다른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이물감이 느껴지니까 네, 이 삼킴이 잘 안 돼가지고 껄떡 걸리는 그 이물감일 수도 있고 네, 그 이렇게 신경성 그죠? 신경성으로 이게 딱 그렇게 이 밸런스 안 맞아서 이렇게 잘 이게 꿀떡 안 되는 그런 이물감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무엇이든지 다 좋아지는 방법은 있어요. 네. 예, 좋아지는 방법은 그러니까 어디 뭐 혹이 생겨갖고 이물감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릴렉스 시켜가지고 이게 너무 항진돼 있는 막 자극이 너무 항진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것처럼 소화 운동, 소화관이잖아요. 얘가 너무 강직돼 있어서 생기는 거라면 걔를 유연하게 해주는 네. 것들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채팅 가볼게요. 김희순 박사님, 항상 헤어스타일 리듬 체조 선수처럼 뒤로 묶는 스타일이신데 탈모에 부담되지 않으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탈모에 부담이 되는데, 네. 다행히, 네. 저 머리는 되게 얇은데, 머리카락이 얇은데, 숱은 많대요. 그러니까 탈모에 부담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면 되게 부지런해져야 돼요. 제가 짧은 머리 되게 잘 어울리는데, 나중에 자르고 한번 나와봐요. 지금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할 때 왜 질끈 묶는다. 그 질끈 묶은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신지식님, 김희선 박사님 말씀 전달을 잘 해주세요. 주셨어요. 무엇보다 미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분한테 또 이런 거 한번 날려드려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어집니까? 어떤 얘기를 자주 듣냐면 제가, 그러니까 미모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젊었을 때 미인이셨겠어요. 그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잘 들으면 지금은 이쁘다는 게 아닌 것 같죠. 그죠? 옛날에 예뻤겠어요. 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고, 지금 이렇게 미인이십니다. 이렇게 다이렉트, 이거는 여기서 들었어요. 감사해요. 정말요?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처음에 당황했어요. 그 말이. 야. 어머, 거기다가 앞에다가 젊었을 때 미인이셨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젊지도 않고 미인도 아니구나. 네. 권상구님, 키토산이랑 유산균, 비타민C, 소화효소제 한꺼번에 같이 먹어도 되는가요? 저는 같이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담 가지지 말고 잘 먹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챙겨 먹는 게 더 중요하고 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먹는다든지 식전에 먹어야 되는데 식전에 못 먹었다고 안 먹어버린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식후에라도 먹는 게 낫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드시고 많이 잘 드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니엘님 늦은 밤 강의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예, 야. 늦은 밤이지 지금 알았습니다. 10시 40분이에요, 지금. 그래요? 시간이 집에 빨리 많이 가야겠습니다. 됐네요. 예. 야,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김희순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세를 바르게 네. 합시다. 어깨를 바로 네, 하고, 그거 자세를 너무 바로 하고, 좋았습니다. 손을 딱 해서, 네. 예. 지금 교수님이랑 저랑 앉아있는 이 책상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아있어서 제가 삐딱하게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 어깨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똑바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 많이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안녕히 계십시오. 뵐게요. 고맙습니다.